시간엔 수출 요건 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요건 확인이라는 것은 바로 HS 코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HS 코드 확인은 크게 말씀드린 뒤에도 나오겠지만 허가 품목이냐 또는 승인 품목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 좀 정부 단체, 어떤 조합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 이제 승인하는 거죠. 그럼 협회가 조합이 승인하는 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산자부에서 하는 거를 이런 협회나 조합에다가 위임위탁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허가사항이나 승인이 없을 경우는 수입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을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제품이 코드로 확인해서 그게 허가 대상인지, 그 다음에 승인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수출 품목의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 이제 정부가 일반적으로 모든 어떤 무역회사들이 다 수출입을 하게 되면 어찌 될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굉장히 혼란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약류라 봅시다. 마약류라는 게 원래 이제 몰핀이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우리가 수출 몰핀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약품이죠. 우리가 말기 암 환자의 진통제를 그걸 일반인에게 썼을 경우에 사람이 아무래도 어떤 정신적인 어떤 걸 충격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좀 혼돈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관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이 관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무회사가 다 수출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됩니까? 여기도 있지만은 우리 그런 회사가 수입이나 허가를 받은 그런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회사들, 그죠? 그런 어떤 허가나 승인을 받은 그런 업체들이 수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가나 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거느냐, 아니면은 무역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관련되는 법이 필요하더라.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대외무역법 안에서, 그죠? 대외무역법입니다. 이 대외무역법 안에서 어떤 것이 들어있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수출입 공고 품목, 그 다음에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품목, 통합 공고 품목. 이 세 가지죠. 첫 번째 우리가 수출 공고, 그죠? 두 번째가 전략물자 공고, 세 번째가 통합 공고죠. 물론 순서는 1, 3번이 우선입니다만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출입 공고라는 건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말 그대로 수출입할 때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공고를 할 테니까, 공개적인 거죠. 표시를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허가나 승인 받으세요. 이 말이죠. 어떤 거냐 하니까, 수출입 공고란 대무법상에서, 대무법의 우리 송수장이 산자부 장관이죠. 이 산자부 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를 해서 물품의 수출이라든지 수입에 관한 승인 품목, 허가 품목, 물론 또 금지 품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 안 되니까 주로 승인이나 허가 품목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런 데 대해서 물품의 종류별로, 수량별로, 금액의 한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대한 이런 제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수출입 공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다, 리비아다 이런 지역에 물건을 판다면은 특정한 물건이 어떤 종류의 수량도 한정이 되고 금액과 규격과 이런 게 한정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지역에는 이런 게 특별한 물건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출입 공고라 그럽니다. 자, 이런 거는 실시간에 제한 없이 수시로 변경이 된다. 그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데 밑에 보시니까 네거티브 방식이니 포지티브 방식이나 그런데 지금 우리 네거티브 방식이죠. 이건 뭐냐면요. 이제 포지티브는 긍정적이라는 것은 옛날에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인터넷에 나온 자료입니다만은 우리가 관세청에서 나온 이런 H코드에 관한 자료들을 찾으면서 책자로 이렇게 이제 출간해 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요런 자료 안에 있는 요는 모든 것을 수출입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포지티브하죠, 그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자료들이 늘어나서 책이 지금 얼마나 되냐면요. 이런 책으로 자료를 정리해 봤더니 다시 말해서 HS 코드 수령집이니 수출입 요령집이 이런 거 있죠. 이런 책 보니까 상하고는 통해서 약 2,400페이지가 됩니다. 1,200페이지가
제품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죠? 그 나머지는 수출입 공고나 통합 공고나 등등 세관장 지정 포맷 등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수출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라냐? 이 안에 나오는 지금 뭐처럼 어디입니까? 뭐 수출입 공고라든지 뭐 통합 공고라든지 나중에 뭐 이런 제품들은 예외적으로 별도로 승인받고 수출입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요, 67년부터 우리나라는요, 가티 가입한 이후부터 그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 물론 지금 가트 체제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뀌었? WTO 체제를 바뀌었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가트 체제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는 다시 말해서 금방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죠. 이렇게 수출입 공고라든지 또는 이게 나오는 통합 공고들은 반드시 이런 품목들에는 반드시 허가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통합 공고는 뭐냐면요. 우리가 수출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부수와 연결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산물이면 해양수산부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목재 같으면 뭐 산림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뭡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은 거래가 없지만 북한하고 거래한다면 어떤 뭐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통일부라든지 뭐 등등 이런 모든 주무부수에서 각각의 그 주무부수보다 개별 변경들이라든지 수출입 품목별로 수출입 요건이나 절차들이 이런 게 다 있겠죠. 이걸 우리가 무역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역하는 회사들이 무역회사입니다. 일일이 그런 사이트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확인하기는 힘들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관계 행정장관의 장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뭐 우리가 뭐 통일부라든지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뭐 우리가 농림수산부 등등 있죠. 이런 행정장관으로부터 그 자료를 다 이런 개별 법령이나 이런 걸 다 제출받아가지고 이런 수입용을 통합해서 산자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발판돼서 통합 공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 공고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여 가지 개별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별도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밑에 보시면 뭐 수출입 공고라든지 이런 제품 외에는 뭐 선용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 제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지에서 이런 것들은 주로 현지에 우리가 건설회사들이 가서 쓰고 남은 어떤 그 중장비들이 있죠. 이거를 현지에서 바로 중고 물품을 팔고 오는 걸 우리가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중개 무역 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직접 국내 물건이 이 중개 무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중개하면은요. 이 중국 물건을 내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받아서 일본으로 바로 가버리니까 국내 안 들어오죠. 그래서 뭐 수출입에 가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런 게 예외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HS 코드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 그러면 HS 코드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Coding System, 줄여서 맨 앞에 Harmonized DNA 시스템이라서 이 두 개를 HS로 약자로 씁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거래를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마크라는 놈을 한국은 예를 들어서 한 100,000자루 정도 수출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 10만 자루가 수입됐다 칩시다. 이건 수입이고 수출이라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역조죠.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산자부 장관이 일본의 통상무 장관 보고 업체에서 그런 요청이 왔을 때입니다.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무역조니까 시장을 개방하라든지 어떻게 조처를 취해달라 등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한국에서 과연 우리가 10,000개나 팔았고 너가 일본에는 1,000개밖에 못 팔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즉다시는 관리하는 코드가 그죠? 관리하는 어떤 방식이 코드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부에서 뭡니까?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쓰는 거죠. 주민번호.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국세청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사업자번호라는 걸 쓰고 있죠. 또 우리가 무역업체에서는 또 무역업 고유번호라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세관에서 뭡니까? 통관 고유번호 있죠.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런 제품을 관리하는 번호하고 일본에서 제품을 관리하는 번호감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역 역조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찌 됩니까? 무역에 마찰을 빚죠. 마찰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WCO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러지 말고 각 나라에 이런 제품을 분류하는 관리하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합시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이걸 뭐냐면 상품 분류번호죠. 분류번호입니다. 분류번호를
통일합시다. 어떻게? 국제적으로 통일합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품 분류 번호를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니네도 쓸 수 있고 우리도 쓸 수 있고 모든 나라다가 이 상품 분류 번호를 이대로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 번호를 통일합시다. 왜? 한국 일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두가 쓸 수 있도록 이게 하모라시 코드 시스템이죠. 이럴 때 단위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제동 10단위가 갑니다. 이렇게 숫자로 갑니다. 그 중에서 앞에 있는 6단위는 말 그대로 만국 공통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도마크가 1, 2, 3, 4, 5, 6이다. 그죠? 그러면 한국에서도 1, 2, 3, 4, 5, 6. 중국에서 1, 2, 3, 4, 일본에서 1, 2, 3, 4. 그래서 1, 2, 3, 4, 5, 6입니다. 이게 뭐죠? H 코드라고요. 그게 하모나 시스템이에요. 코드예요. 번호라는 겁니다. 맞네. 한국인 1000개고 일본에서 10만 개 갔네요. 예, 알겠습니다. 무역 처리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등등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수출입할 때 여러 가지 무역 마찰을 방지하고 수출입 통계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상품 분류를 이렇게 통일하는데 국제적으로 통일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민번호를 이렇게 부여해서 우리가 행정해서 우리 국민들을 관리할까요? 왜요? 이름이 동명이인이 홍길동이다. 동명이인은 많죠. 그래서 이 사람 고유의 아이디 넘버를 주는 게 우리나라는 그죠? 주민번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품을 일일이 이름으로 하면은 보드 마크가 됐다가 마크가 되고 마크가 되고 보드가 되고 막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외래 표기법이 표기에 따라서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부르는 이름이 가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분류 번호는 뭡니까? 안에 그죠? 하나의 품목 분류는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서로 나누겠죠. 그런 것들을 상품 분류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류들을 나라마다 각각 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통일합시다라는 게 하모나이즈 시스템이다. 그 번호가 10단위인데 최대 6단위까지는 만국 동콩어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미국은 10단위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통일 상품 분류 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H 코드라는 것은 상품 분류 번호, 즉 우리가 개개인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민등록 번호로 우리가 관리하듯이 이 제품도 번호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통일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10단위를 쓰는 데서 HK다라고 부르고요.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앞에 나온 6단위까지는 세계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21부, 97류 정도로 나와 있더라 말이죠. 그게 뭐냐니까 이게 지금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속견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보시는 거죠. 품목 분류 체계가 1부부터 몇 부입니까? 좀 보시니까 21부요. 97류로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 분류가 체계가 어떻게 되냐 보시면요. 제1부가 1류부터 5류까지인데 살아있는 산동물 그리고 동물성 생산품을 말합니다. 이 중에 자 1류에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일까요? 말입니다. 왜 그렇죠? 무역이란 근대 무역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됐죠. 물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무역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걸 무역이란 말을 현재에 와서는 그런 말을 쓴 거지 옛날에 무역이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유럽에서, 그때 영국에서 많이 썼습니다. 유럽에서 많이 쓰는 게 말이 문화죠. 우리는 소형문화고 아시안권은. 그래서 말이 1번이고 2번이 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2부가 식물성 생산품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니까 여기 5부 같은 경우는 광물성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7부 같은 플라스틱이죠. 기름에서 나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쭉 보시면 9부 같으면 안에 들어가신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니까 쭉 내려오셔가지고 좀 보시면 어찌 됩니까? 15부가 비금속이라든지 16부 84류, 특히 85류가 우리 기계류 같은 게 전자기기 같은 게 많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은 16부에 84류, 85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학극이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97류에 예술품, 골동품.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손이 쭉쭉쭉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술품이죠. 물론 이런 기계도 있겠지만 사람 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술품, 이렇게 사람 손이 많이 가는수록 이 번호가 크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다죠. 이렇게 나눠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입니까? 이 번호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셔가지고 그 요령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될 거냐? 이것이 보시니까 바로 이제 하나만 더 봅니다. 이렇게 이제 찾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역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무역의 관리 파트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있죠. 대무법에서 첫 번째 뭡니까? 수출입 공고라 그랬죠. 수출입 공고. 두 번째가 통합 공고입니다. 통합 공고. 세 번째가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예요.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고, 뭐 품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품목이라 보시면 되겠죠. 수출입 공고라는 건 수출입할 때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공고한 것만 수출입할 때 이렇게 하세요. 통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자, 요거 두 개는 어디냐면요. 요거 두 개는 HS 코드로 가지고 따집니다. HS 코드로 요 두 개는. 그런데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는 별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HS 코드가 아니라 별도로 전략물자는 주로 전쟁물자로만 하겠죠. 이런 것들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사이트가 별로 있죠. 별도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H코드를 어떻게 찾는지 넘어갑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라는 것은요. 물론 산자부 장관이 국제평화나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물품을 관계행정기관이 협의를 거쳐서 공고를 합니다. 그럴 때 전략물자 주 보시면 핵무기라든지 생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뭐 재래식 무기 안에 권총도 있고 뭐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수리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돼서 물품이라든지 기술. 저희가 왜 이 줄을 꺼놨을까요? 옛날에는요. 지금 전략물자라니까 물품이라고 물자만 들어가는데요. 이게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전략 기술 수출입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전략 물자와 전략 기술을 통폐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 물자 안에는 기술도 들어가고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말하는데 주로 1종, 2종을 나눴어요. 1종은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이런 핵미사일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반드시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이 수출 수입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바세나르 체제에서 통제하는 그런 물품은 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뭐합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국가이죠, 나라의 안전이나 경제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허가나 승인을 받는다. 자, 그러면요, 이 H 코드를 우리가 어디서 찾고 어떻게 찾아야 되냐 보니까 이렇게. 우리 관세청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관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관세청 홈페이지 가면 유니페이스로 나오는데 그 옆에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가 되고 세계 HS, 그죠? 세계 HS 코드라는 게 별도로 아이콘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그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가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나와서 그 중에서도 세계 H 코드를 지금 체크한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교재가 속견표입니다. 좀 전에 교재 보셨죠? 그 속견표를 클릭하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어디 부분이 나왔습니까? 그 속견표가 바로 이게 속견표입니다. 속견표. 속견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속견표에서 위에 보시면 여기 검색이 있거든요. 속견표에 검색에다가 제가 냉장고라고 좀 쳐봤습니다. 그렇게 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냉장고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전자제품으로 8418이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있죠. 84류에 보니까 기계류, 전자기계가 나오죠. 전자기계는 84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잘 모르더라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수십만 개니까. 그래서 84류가 전자기인데 그중에 냉장고, 냉동고가 있죠. 냉장고는 주로 가정에서 많이 쓰는 거고 냉동고는 주로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쓰겠죠. 기업체나 큰 식당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냉장고가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을 체크를 200리터야 가정용을 체크했더니 가정용 냉장고 200리터야가 얼마냐니까 8418991001 열단위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니까 뭐가 됩니까? 나중에 요게 또 뭡니까? 요게 우리가 환급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관시하고 조금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게 환급이 된다는 얘기 뭡니까? 수입할 때 자, 잠깐만 우리가 좀 다루고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수입할 때 하고요. 수출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죠. 그러면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통관이라고 합니다. 이 통관이 수입 통관과 수출 통관 또 하나 더 있는 게 반송 통관이 있습니다. 물건이 바뀌면 우리가 반송시켜야겠죠. 그럴 때 각각이 세 가지 단위를 거칩니다. 수입하면 수입 통관이 있고요. 두 번째가 관세가 있고요. 세 번째가 통관 절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있고요. 세 번째가 통관 절차를 밟습니다. 통관 절차를. 무슨 이야기냐면요. 통관은 세관을 통해서 통관 누가 하느냐면요. 우리 회사가 아니라 관세사, 즉 관세사가 통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위임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직접 하고 싶다면 이런 관세사를 채용해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은 관세사에다가 의뢰를 내서 수출 수입 통과해야 되겠죠.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관세를 납부합니다. 수출도 관세가 있고요. 수입도 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해서 수출 관세는 없는데 있는 나라 많이 있죠. 수입 관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뭡니까? 한번 보호관세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업의 보호관세가 있고 재정관세 측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관세를 자 예를 들어서 보도마크가 국산은 100원인데 중국제 50원이라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이놈은 50원을 그대로 가져서 국내에 팔게 되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 내가 차라리 보도마크를 100원에 2개 사서는 게 낫겠다. 그럼 국산에 안 팔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뭡니까? 이 50원에 대해서 관세를 좀 부과시키겠죠. 알파를 관세를 부과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한 80원 됐다 칩시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80원 주고 중국제를 사느니 100원 주고 국산을 사겠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50원에 대해서 관세가 먹였으니까 어떤 재정적으로 수입이 됐죠. 우리 재정관세, 국세입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도 보태고 또 뭡니까? 이런 보도마크를 만드는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주고받습니다. 반드시 수입할 때는 관세가 들어오죠. 물론 FTA를 통해서 관세가 제로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을 우리나라 모두 다 관세를 부과하죠. 그런 수입 관세를 납부하셔야겠죠. 물론 관세 안에는 순수 관세도 있겠지만은 많이 있죠. 순수 수입 관세도 있고 또 뭡니까? 부가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세금인 있습니다. 내국 소비세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뭐 농특세, 우리의 주세, 교육세 등등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내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관세다 보니까 관세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다음 통관 절차는 뭐예요? 뭐 우리가 자유수 품목이면요, 우리가 넘어가는데요. 그런 자유 품목이 아닌 경우에. 두 번째는 서류심사 품목이라든지 세 번째 물품검사 품목에서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물품하고 서류하고 검사를 하려니까 검사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왜? 내가 길에 넣어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보관하는 창고비라든지 보관할 때 사고장이 많으니까 또 뭐 보험료라든지 검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통관하는 세관에서 절차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비용이 다 납부하셔야겠죠. 이런 거. 그럴 때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입을 하면 지금 뭡니까? 관세를 이제 납부한다 그랬잖아요. 관세를 납부했는데 그러면 수출할 때는 우리가 관세를 납부합니까? 안 한다 그랬죠. 수출 안 받으니까 납부 안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도와주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환급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건데 내가 수입할 때 납부했잖아요. 납부했으니까 그런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가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100원에 내가 납부하면 되는데 110원에 납부했어요. 내가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10원 돌려주세요. 환급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뭡니까? 상위 제품이죠. 계약 상입니다. 나는 보도마크 빨간 거 달랬는데 까만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납부를 했잖아요. 돌려보냈으니까 세관장님 돌려주세요. 이게 계약 상위 물품이 환급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자, 그런데 수출할 때는 내가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출할 때 환급을 해주냐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수출 촉진학에서 환급 특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일반적으로 이런 수입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환급, 그냥 일반적인 이제 환급법이고, 그냥 이거는 환급 특례법이다라는 거죠. 특례법. 도와주기 위해서죠. 누구를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도와줘요? 자, 다시 돌아가요. 도와주기 특례법 있죠. 그래서 이 특례법은 어떤 거냐? 내가 환급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 이유고 내가 냉장고를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 이거를 수출해서 냉장고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 들어가죠? 냉장고에 가장 많은 게 철판이 들어가잖아요. 철. 두 번째 이제 플라스틱도 좀 들어가 있죠. 두 번째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죠. 플라스틱이. 그러면 이 철판을 가져올 때 누가요? 철강석이라는 걸 누가 가져왔어요. 이걸 철판으로 재련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관세를 부과했겠죠. 그리고 원료를 가져왔잖아요. 이 원료를 중에서 일부 이제 빠져나온 게 플라스틱 원료가 나오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했죠. 근데 내가 그걸 잘 몰라요. 그죠?
어쨌든 이 관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관세를 포함시킨 것을 철판을 만들었고요. 그 오일 중에서 플라스틱을 원료로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냉장고에 만들 때 이 안에 관세가 묻어 있죠. 이거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 하는 이유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거죠. 조금 더 수출을 잘할 수 있게끔 가격을 어떻게든 부담을 내가 낮춰서 가격 경쟁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돌려줄 때 크게 두 가지만 너무 복잡하지 마시고 참조로 들어요. 그 다음 이렇게 내가 그러면 철강석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죠? 기름이 얼마든지 모르죠. 그래서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간단하게 정해진 X만큼 환급받는 간이 정액 환급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간이 정액 표기가 없다든지 또는 계산을 내가 별도로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아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개별 환급을 하셔야 신청한대. 개별 환급. 일일이 이 안에 철판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 안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등등 개별 환급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돌려주는 게 환급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급이 간이정액 환급이 40원입니다. 라고 했죠. 요것은 일반적인 간이정액 환급을 말합니다. 이럴 때 40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간이정액 환급은. 이런 건 주로 누굽니까? 중소기업자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연간 6억 이내에 그런 환급액을 가진 중소기업을 들어가는지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아닙니다. 요것은 얼마 됩니까? 만원당 40원씩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키로당, 표기는 키로당이지만 키로당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은 FOB로 따지거든요. FOB 원화 수출 금액 곱하기 40원 나누기 만원 환급이 나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FOB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100만 원 했다. 그죠? 그러면 40원 곱하고 나누고 100원 하니까 얼마입니까? 한 4,000원 정도 됩니까? 400원 됩니까? 4,000원 정도 돌려준다.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원산지 표기를 또 하셔야 됩니다. 원산지 표기가 한 7단계 나오죠. 그리고 보시니까 이게 만약에 수입이 된다면 어찌되면 국내에 수입이 된다면 관세를 부과시킨댔죠. 몇 프로입니까? 8% 관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기본 세율이 제일 낮은 세율인데 관세가 8%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협정세율이 13% 있고 아시안 이쪽에는 6%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로죠. 북한은 왜 제로입니까? 우리나라 FTA도 안 했는데 우리 땅이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우리가 대한민국 강 도수가까지 해서 이 땅이 전부 다 우리 영토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끼리 그래야하는데 관세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제로고요. 그 다음에 제빈국 특혜 관세는 그 나라를 좀 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로로 갑니다. 우리도요. 한때는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88 올림픽 전, 그 다음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이런 환경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자, 그 다음에 아시안 태평양 협정세율은 일반 6%고, WTO 협정은 13%다. 근데 기본적인 우리 세율은 8%입니다. 어느 세율에 적용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그럼 세 개 다 내야 됩니까가 아니라, 자, 여기서 관세, 여기 보시죠. 적용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제 7번째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그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걸 내가 낼 건지는 계산법을 여러분이 좀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세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애시 코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일이 제가 홈페이지 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를, 홈페이지 사이트를 관세청 들어갔더니 그 밑에 보시면 적다시면서 요 밑에입니다. 요 제품 밑으로 쭉 내려가시니까 뭐라고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건 사항이다 이 말이죠. 좀 전에 우리 시작할 때 그랬죠. 수출할 때, 수입할 때 수출 요건, 수입 요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먼저 수입을 하게 되면요. 세관장 확인에 대한 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보시니까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수출입 공고상에서는 아무리 말이 없어요. 왜?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는 애치 코드로 따지면서 둘 다 허가나 승인이 있으면 받으라고 그랬죠. 수출입 공고상에서는 별도로 따질 건 없는데 통합 공고의 50여 가지 개별법에서는 따져야 되겠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만약에 이 냉장고가 의료기기로 쓰인다면요. 식약청의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뭐냐면요.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일 경우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유해물질 표기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냉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실 건 뭡니까? 재활용에 관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쓰레기로 버렸을 경우에 폐기물 유치금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게 자원 전략에 관한 촉진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폐기물 유치금 부담으로서 어디 갈까요? 환경의 문제죠.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방은 지방환경관리공청에다가 지방하시고 서울은 서울환경공단 본부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를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여기 보시면 전격 전압이 교류 30부터 42V 그죠? 이렇게 해서 직류든 교류든 이게 배터리든 전기든 그죠? 관계없이 내가 전기로 쓰게 되면요. 전기 안전 형식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니터가요. 컴퓨터 모니터가 국내는 몇 볼트요? 220볼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찌 됩니까? 100볼트죠. 그러면 100볼트짜리 모니터를 일본에서 가져와서 250 꼽으면 빵 터져버리죠. 그러면 소비자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우리나라 전격 성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대한 인정, 국민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건강의 안전을 지켜야죠. 그래서 전기용품 수입할 때는 반드시 전기용품 안전 인정 기관의 인정을 확인을 받으시고 수입 인증 번호를 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뭘까요? 다 비용입니다. 비용. 그럼 순수하게 원가만 우리 수입 원가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서 수입에 이런 비용을 여러분이 포함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수입할 때는. 그런데 수출을 보세요. 수출에는 아무것도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그냥 수출은 편안하게 하시라는 거죠. 물론 수출은 편하게 하니까 나는 수입 안 하고 수출하거든요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왜요? 내가 수출하면 상대는 수입입니다. 그죠? 내가 수입하면 상대는 수출이에요. 수출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수입할 때는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수출한다면 수입 국가에 이런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로 전략물자로 따로 관리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무역하는 사람들은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략물자에 관한 조회가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인터넷상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전략물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나머지 점입니까? 전략물자 관리, 그죠? 어떤 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략물자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화공약품을 우리가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반도체 칩이라든지, 뭐 특수 우리가 기계 선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만약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적성국가, 그죠? 뭐 우리 민족이지만 북한이라, 뭐 쿠바나 리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 있죠. 뭐 이라크라든지 이란이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전쟁 물자로 오도될 수가 있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물자가 우리는 알기로는 이게 무슨 전략 물자냐, 미사일 핵무기 다닌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제품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직접 제조 생산하고 수출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전략 물자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 나머지 세관장이 지정감독 검사 품목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다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하게 되면요. 이런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세계 HS 코드를 누르시면 관세청에 속견표가 나온댔죠. 그 속견표 줄에서 우리가 검색을 우리가 클릭하면요. 그죠? 번호를 아시면 좋은데 모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아시면 좋은데 이렇게 냉장고 치면 나와요. 그런데 보도마크 치면 안 나옵니다. 왜? 자주 일반적인 제품이 아닌 경우는. 그래서 내가 번호를 몰라요. 근데 한글로 써도 안 나와요. 그냥 찾기 위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찾기가 초보들이 힘들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물론 우리 관세사인 의뢰하고 세관이 의뢰하지만 매번 그러고 싶잖아. 우리도 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게 맞죠? 이 수출입, 요령집, 예측 코드, 분류집 이런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런 책자들도 한번 무역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세관에 가보시더요.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10년, 20년 해도 이걸 다 외우지 못합니다. 수십만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책상 옆에 뭐 하세요? HS 코드, 수출입 요령지를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누가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가 신고하는 내용을 혹시나 내가 잘 모를 때는요. 그 책을 봅니다.
그리고 그게 좀 이상할 때는요, H조코 품목분리위원회에다가 다시 한번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수출회사가 정작 본 당사자가 없다는 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서, 그리고 왜 홈페이지를 또 봐야 됩니까? 책은 한 번 사놓으면요, 내년에 또 바뀌잖아요. 수시로 변경된다 했죠. 또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한 3년, 5년 쓰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아이템이 늘어났든지 또는 내용이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수시로 바뀌니까. 그랬을 경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책으로 많이 찾아서 그거를 찾기 놓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그 남바를 쳐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없는지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출입 반드시 할 때는 반드시 그 수출입의 요건 확인, 즉 H코드를 확인하셔서 이것이 허가 승인 사인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아시고 처리를 하시라는 게 가장 핵심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2장을 마치겠습니다.